안녕하세요 여러분, 엔트형제입니다. 주식시장이 시원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많은 투자자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런 힘든 시장도 뒤돌아보면 우리에게 투자에 대한 값진 경험을 주었던 시간으로 기억될 거예요. 시장은 다시 반등할 테니 그때까지 조금만 더 멀리, 더 길게 보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투자했던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이 종목과 ETF를 선정해서 투자했는지를 되돌아봤는데요. 삼성전자는 꾸준하게 배당을 주면서 우리나라 국내 1등 기업으로 시가총액도 크고 안전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모아가기 시작했고요. 미국 S&P 500 지수 ETF와 미국 나스닥 지수 추종 ETF도 미국 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난 역사와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제가 60대, 70대가 되었을 때에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에는 왜 투자했을까요? 그건 바로 전기차 산업 전망이 너무 좋고 매년 2배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이상으로 전기차 산업은 고속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수익률, 미국 지수추종 ETF의 수익률을 단기간에 초과하는 ETF,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미국 ETF들보다 위험하다고 할 수 있죠. 아무래도 중국 기업들에 투자하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선진국들이 2030년까지 내연기관 생산을 중단시킨다고 선언했고, 탄소 중립 정책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추구하는 전 세계 트렌드에 맞게 전기차의 수요는 자연스럽게 증가하여 산업 자체가 성장하는 흐름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믿고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산업 중에서도 제가 중국을 선택한 이유는 전기차 배터리 원료의 주요 생산국은 중국이고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중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료는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고 있죠. 만약 중국에서 원재료를 공급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기업은 배터리 생산 기술이 아무리 우수해도 배터리를 생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죠. 중국 정부가 코로나 전염을 막고자 도시 봉쇄령을 내리면서 도시가 봉쇄되었고 공장들이 폐쇄되며 배터리 원료 생산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두 가지가 명확해지죠. 내연기관 시대에서 전기차 시대로 바뀌면서 전기차 수요는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원료 생산국은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 중국이 원료를 공급해주지 않는다면, 즉 자원의 무기화 전략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많은 여러 나라에서 배터리를 만들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중국의 원자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통해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중국 의존도가 낮은 원자재를 통해 배터리를 만들 수는 있지만 대부분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통해 많은 양의 배터리, 대량의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크게 이 두 가지 이유에 동의했고, 이를 근거로 중국 전기차 생산 기업과 배터리 제조 기업, 원료 생산 기업으로 구성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에 투자하기 시작하였던 겁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이 ETF의 급락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5월 4일 수요일 기준으로 고점 대비 약 40%가 넘게 하락하였습니다. 2725원 고점을 찍고 12130원으로 내려온 상태인데 정말 많이 빠지긴 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가 하락 이유가 내가 투자했던 이유에 문제가 생겼는가입니다. 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에 대한 수요와 판매량은 아직도 증가하고 있고 배터리 원료에 대한 중국의 독점은 아직 유효하다는 겁니다. 단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문제, 정부의 정책, 원자재 가격 폭등의 이유로 주가가 하락한 거죠. 즉 내부 요인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해 주가가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락할 줄 몰랐고 하락폭이 깊어지다 보니 흔들리는 것은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면서 제가 투자했던 이유를 되새기고 처음 투자했던 이유를 상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 공포에 매도해버리면서 투자 원금의 손실을 보곤 하죠.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주가 하락이 무서울 때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기업들의 실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실적과 팩트를 체크해보자는 거죠. 실적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내가 투자했던 내부 요인들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전세계 2차전지 배터리 1등 회사인 CATL의 매출액은 크게 늘었지만 단기 순이익은 23.6% 감소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 이 뉴스만을 두고 봤을 때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를 투자하는 주주들로서는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린이일수록, 초보 투자자일수록 뉴스 제목만 보지 말고 뉴스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참고하는 게 좋습니다. 지정학적 갈등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CATL을 비롯한 원자재를 가공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순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배터리 가격은 그대로인데 그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였으니 그만큼 차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국내 배터리 기업 중 하나인 LG 에너지 솔루션도 원자재 가격 폭등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CATL과 비슷한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24.1%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CATL만의 실적 문제가 아니라 배터리 산업 업체들에게 전체적으로 타격을 입힌 겁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 이슈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면 매출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이 상승하게 될 것이고 CATL 자체적으로 배터리 가격 인상 가능성도 보이고 있어 여러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 하고 그 영업이익을 통해 기업이 평가받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관심을 갖고 더 나은 방향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배터리 4대 핵심 소재에 대한 생산시설 확대에 13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배터리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가격 경쟁력으로 경쟁국 기업과의 격차를 한층 더 벌리기 위한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 또한 세계 원자재 독점을 놓지 않기 위해 꾸준하게 투자 중인 거죠. 여러분, 지금 시장은 불안한 외부 변수가 많아도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세계 경제대국 1위인 미국의 주식시장이 지금 처참하게 흔들리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이렇게 시장이 급락하는 게 두려워서 충동적으로 손가락이 매도 버튼을 향해 간다면 매도하기 전에 보유 종목들을 보면서 내가 이 종목들을 왜 투자했는지를 간단하게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도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하락의 원인이 내부적인 요인에 있는 건지 외부적인 요인에 있는 건지를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의 등락은 주식 투자를 한다면 언제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의 수량은 바뀌지 않죠. 우리가 투자하고 한 주 한 주 모아놓은 이 수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의 주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목표로 한 2030년이 되었을 때 혹은 노후 자금으로 이 ETF를 매도할 때 그 미래의 주가가 중요한 겁니다. 현재 코로나 확산에 따른 중국의 도시 봉쇄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봉쇄를 해제하며 정상화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있다는 뉴스들도 간혹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4월 전기차 판매량은 부진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연간 기준 전기차 시장에는 큰 피해를 끼칠 염려는 적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생산 중단을 발표한 테슬라와 니오를 제외한 2021년 판매량 탑5 기업인 비아디, 상해자동차, 장성자동차, 광주자동차는 광동성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고 2차전지 및 2차전지 소재 공장도 상해 외 지역에 주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 기준 테슬라와 니오의 생산 차질 부분은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의 0.7%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향후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중국 전기차 밸류체인의 전면 봉쇄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현재 12,130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 사실 40%가 넘는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대응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금이 묶여서 분산 투자를 하기도 쉽지 않고 손절도 쉽지 않은 상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는 어설프게 추가 매수로 평단가가 많이 높아진 경험을 가지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바닥을 확인하는 시점이 되는 지금 정도쯤 분할 매수로 대응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추가 매수 이후에는 주가가 더 하락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부터 적금처럼 조금씩 나눠서 조심스럽게 수량을 늘리는 쪽으로 길게 볼 생각입니다. 이 ETF가 1년 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은 만큼
앞으로도 여러 변화의 요인에 따라서 변곡점을 갖게 되겠지만 계속 하락만 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현재 도사리고 있는 전쟁의 위험과 중국 내 코로나 봉쇄, 그리고 미국 금리 변동 등에 대한 영향 등도 극복하는 시점이 반드시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상황들이 주식시장에 이미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변화의 시점이 더 빠르게 다가오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과 2차전지 밸류체인의 장기적인 미래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린이일수록, 주식 초보자일수록 기본적인 산업에 대한 분석과 뉴스들을 세부적으로 보며 우리가 투자했던 이유가 아직 유효한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니 여러분도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보고 우리가 투자한 ETF들과 종목들에 애정을 가지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 투자 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 하나하나 제가 전부 확인하고 다시 댓글을 달아드리고 있으니 댓글 꼭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